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요, 후보 시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토목사업이라는 자체가 뭐 쉽게 말하면 적폐인 거예요. 적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에 다가가지 않겠다. 사실 전임 대통령들 중에는요, 많은 대통령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경기 부양하기에 아주 좋은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전방산업의 효과나 후방산업의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요, 그죠? 사람들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 거기에 가구 들어가야 되죠. 도배 들어가야 되죠. 장판 들어가야 되죠. 뭐 식탁 들어가야 되죠. 싱크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도 또 난리 나는 거고요. 이렇게 부동산 자체가 전방산업이 크고 후방산업이 크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예 나는 부동산 가지고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모든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적으로. 토지 소유, 토지 공개념 비슷한 그런 사회주의 이념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토목사업까지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이중성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중성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거나 국가 재정에서 300억 이상 지원을 하는 곳에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서 경제성도 파악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사회성도 파악하고 다양하게 특히 경제적 효과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0억이라든가 총사업비가 500억 되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 도로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도서관을 설립한다든가 SOC와 관련된 게 많고요. 국책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 안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나 세금 낭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120건에 96조 5,184억 원입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토목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120건에 96조 5,184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남발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요. 특별법으로 면제했습니다. 여기에 뭐 28조가 들어가니 공항 하나 건설하는데 28조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공항 하나 건설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88건에 60조 3,109억 원이에요. 그때보다가 36조 원이 더 많고요. 박근혜 정부 때 85건에 23조 6,169억 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마구 뿌리지 않았잖아요. 재정을 아낄 만큼 아끼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재정화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아주 제대로 점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건에 1조 9,075억 원입니다. 이게 나라 살림, 혈세 이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믿어요. 정부를 믿고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아, 우리를 위하는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처럼 토목공사 안 하겠다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것,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요, 어째 보면 내로남불이기도 해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조차도 이렇다고요. 대통령조차도 본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 아니 탈원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지금 사실 다 힘들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앞으로 얼마나 갈지 두렵습니다, 솔직히. 게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요,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들 수두룩하게 올라옵니다. 수두룩하게. 지금이요,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총선 지난 게 1년 4월 15일이었으니까 1년 좀 더 지났네요. 그 사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25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22건이 예비 타당성 축소에 대한 거, 예타, 뚝, 거물자 이런 법안들이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남발하고. 이게 여러분 여야 따로 없습니다.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 축소 여당 2건, 야당 2건, 기재부 권한 축소 야당 4건. 쉽게 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 정부 부처로 보내겠대. 각 정부, 김두관 의원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애는 게 나아요. 없애는 게. 각 부처부로 보내면 각 부처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특정 분야 예비 타당성 면제 14건이나 됩니다. 여당 7건, 야당 7건. 이게 접경지역에 혹은 보건, 의료, 사업에 예타 면제하겠다는 건데 답답합니다. 예타 강화하겠다는 건 3건밖에 없어요. 3건밖에. 예타 면제할 때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국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지키고 국회도 안 지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근고는 지키지요? 결국 나라 근고는요,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만큼요,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근고가 화수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퍼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퍼쓰면 되는 거. 그러니 나라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답답합니다.